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 증세 정책을 반대한다면서 부자 감세부터 먼저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새누리당은 서민 증세 주장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야당은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 감세를 비판했다가 이제는 있지도 않은 서민 증세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새정치연합은 명백한 서민 증세라면서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비난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반박하는 등 이른바 증세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뉴스트라다무스 화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 오늘은 김효진 PD의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곽보아 PD 통해 살펴보고요. 뉴스 브리핑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슈 분석 시간에는 이강윤 정치평론가 연결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회에 나가 있는 곽보아 PD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곽보아입니다. 네, 비상대책위원회도 꾸린 야당이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 복지관을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설 등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문희상 비대위원장 선출로 수습한 뒤 본격적으로 민생 여론전에 나서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예.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복지관 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권은 대선 때 매달 20만 원씩 주겠다는 말로 어르신 표를 모으더니 3년 차에는 경로당 냉방과 난방 비용까지 전액 삭감했다며 참으로 불효막심한 모진 정권이라고 정부 여당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특히 전액 삭감된 경로당 냉방과 난방비 603억 원 문제와 관련해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은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라 이것이 복지 예산을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편 박 원내대표는 어제 부자 감세가 있었는지를 두고 맞짱 토론을 하자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제안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새누리당은 오늘도 당정 협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을 빨리 국회로 복귀시키려는 압박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12월 2일이 데드라인인데 26일에는 본회의를 꼭 해야 한다고 이사일정이 정해졌고 그것을 국회의장도 하겠다는 것인데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김 대표는 이어서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국회가 아예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4주째 정기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오늘 당정 협의를 연속으로 개최하면서 야당의 국회 참여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전 국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어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노후 상하수도 교체 등 주요 현안과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 국회 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부, 문화재청 등과 관련해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담회도 지금 열리고 있나 봐요? 네,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상대로 2014년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시작했습니다. 본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열기됐다고 기재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예. 기재위 정부 보고를 새누리당 위원들만 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 측에서는 야당 의원들에게도 일정을 전달했지만 오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여당이 독자적으로 일정을 정해 비공식 간담회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독자적인 정책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재위 야당 간사 윤호중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연합 소속 기재위원들은 내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정부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 16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고 17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단 회의를 열어 독자 상임위 활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습니까? 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이 있다면 어떤 법들이 있을까요? 네,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민주연합은 이번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서민증세이자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박영선 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내년 예산안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가장 손쉬운 세수 확대 방안인 서민증세 정책은 철회돼야 하며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감세부터 철회할 것을 먼저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불가피하게 증세가 있어야 하지만 부자 감세 철회 없는 서민 증세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며 민주연합에서는 부자 감세를 철회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정치민주연합 보니까는 세금 문제로 정부 여당과 강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합은 오늘 전국 246개 지역위원회별로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대폭 인상 반대, 서민 증세는 안 됩니다라는 정책 홍보용 거리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고 대대적인 서민 증세 반대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대변인들도 공세를 계속했는데요.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연일 부자 감세 서민 증세가 억지 주장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니 급하긴 급한 모양이지만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은 정부가 고소득층, 대기업 부담을 9,680억 원 증가시키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대변인은 정부 스스로 밝힌 부자 감세 규모만 64조 원이고 이명박 정부에서만 100조 원의 재정 적자에 박근혜 정부는 임기 말 균형 재정마저도 포기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 불과한 세수 복구로 생색내고 변명하려 드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야당의 이런 논리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반박 논리는 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고 자동차세와 주민세 같은 지방세 인상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라고 맞서는 중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이 10년간 동결돼 국제시세에 비해 너무 낮다면서 가격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 추진에 대해서도 야당 출신 시도지사가 포함된 회의에서 지방재정 상황이 나쁘다고 빗발치게 요구해온 것이라며 서민 증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야당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정치 공세로 몰고 있는데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 감세를 비판하다가 있지도 않은 서민 증세를 들고 왔다며 민주연합의 서민 증세 주장이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부의장은 그러면서도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서민들보다 중산층의 담배 소비량이 제일 높다며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주도한 게 아니고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20년간 조정하지 않았던 세율을 현실화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업이 쓰지 않고 쌓아둔 돈인 사내 유보금을 다루는 법인세도 뜨거운 감자라고요.
네, 여당은 기업의 현금 쌓아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신설하려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의 당기소득에 일정 기준율을 적용한 뒤 여기서 투자, 임금, 배당 등에 들어간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세금을 물리면 기업의 누적 현금이 자연스레 외부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민주연합은 이 제도에 대해 법인세를 편협하게 인상하는 방식이라고 반대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은 기준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 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직접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에 따라 2002년 없어진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에서는 이인영 의원, 최재성 의원이 제출한 유보금 과세 법안으로 정부의 기업 소득 환류세제에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부안이 기재위로 넘어오면 향후 두 의원 입법안과 병합돼서 심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벌써 차기 당권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입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1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모바일 투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모바일 투표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면서 개표 확인 작업이 까다로운 점 등을 보완한다면 그처럼 간단 명료한 게 어디 있냐라고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러자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비대위원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예. 오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공사석에서 발언을 조심하라 말씀드렸습니다라며 자신이 문 위원장에게 입조심을 시켰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언론에 의하면 문 위원장이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도입이 문제없다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모바일 투표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고 특히 비대위에서 논의도 안 됐고 비대위 출범하자마자 이런 시위가 시작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당대회 룰이 어느 계파에 유리하게 만들어지느냐의 물밑 경쟁이 모바일 투표 도입 여부를 가지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 이따 뉴스K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15분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이 됐죠.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10월 중에 연금 개혁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충재 전공로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은 처음부터 공무원은 보수와 퇴직금이 적고 재직 중에 각종 불이익을 감수한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였다. 연금학회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배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연금학회는 사보험업체의 물적 기반 아래에 있다면서 공공적 가치에 상반된 집단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참 우리를 이렇게 살만하게 먹고 살만하게 해서 찍어준 정권 아닙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8%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 5배 가까이 높고요. 예. 노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뭐냐면 공적연금은 그 기능을 못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 제도 개선을 이룩해야 된다. 그런 논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예, 당연하고요. 또 지금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금, 기여금 한 푼도 안 내고 한 연 2억 정도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퇴직 후에
받던 보수의 95%를 받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고 지금 대통령 그 연봉이 2억 3천이고요. 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년만 근무해도 120만 원을 연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사실은 전부 다 적자입니다. 근데 왜 연금학회나 또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단지 그냥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그냥 국민들하고 이간질시켜서 우리를 뭐 죄인처럼 만드는지 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매년 언론사에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순위 평가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일부 대학생들이 학벌주의와 서열화 조장이라며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고려대학교 최종훈 총학생회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모 언론사에서 너무나 크게 대학 순위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이 평가의 지표들 하나하나에 맞춰서 학사 일정 전반을 수정하면서 학교 행정을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최 총학생회장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학들이 그렇게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 만큼 대학 순위 평가라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게 인식이 됩니까? 대학가에서?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예. 대학 본부에서는 그걸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대학별로 세워져 있는 대학평가팀 따로 꾸려져 있는 그런 상태가 그걸 간접적으로 어필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순위 평가에서 낮은 순위, 작년보다 낮은 순위 받고 뭐 이러면은 나중에 대학 입시 칠 때 경쟁률하고도 고3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아닌 대학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쳐요? 저는 그렇게 언론사에서 호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들도 실제로 그런 것이 신경 쓰이니까 대학 평가 팀까지 꾸리고 그러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대학 평가가 나오는 그 시기 자체가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거든요. 예. 그때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 친구들이 수능 원서를 넣는 수시, 정시를 쓰는 기간도 맞닥뜨려 있어서 그 부분에서 대학 본부는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000년 관내 미아리 텍사스촌에 만연한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집중 단속 근절시키며 이른바 미아리 포청천으로 유명세를 떨친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이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처벌만 능사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전 서장은 이른바 풍선 효과 등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성매매 실태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나왔어야 했는데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정책 때문에 더 큰 문제점이 대두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밝힌 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몇 년 전에 지난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에 제한적 공창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정 전부터 시행 전부터 제정하려 할 때 그 제정을 막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춘업을 제도권 안에 두고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엄성형은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거죠. 경찰관을 확보해서 전담 경찰관을 확보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시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제한적 공창제를 꼭 도입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재활을 도울 수 있는 그 예산이 없어요. 천문학적 숫자가 요구돼요. 천문학적 액수가 필요해요, 이건. 제가 내내 연구한 결과입니다. 자활을 돕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전혀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대해서. 예. 이런 공창제 도입이 어떤 성범죄를 줄이는 또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이성적이고 성욕이 강하고 성적 파트너가 없는 사람은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범죄에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른바 코바코는 1981년 1월 20일에 설립이 됐죠. 당시 전두환 정권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전파 수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명분으로 코바코를 만들었지만은 한편에서는 광고 수익을 정부가 장악해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도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 곽성문 전 의원이 코바코 사장에 내정되자 그가 한때 옛 중앙정보부 프락치였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상임대표인 이철 전 의원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원래 프락치는 아니었겠지. 그냥 겁을 먹고 협력한 아주 소극적인 부역자겠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주위 여러 친구들의 판단을 저는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여러 분들의 판단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곽성문이가 저를 꼭 집어서 접촉을 하고 설득했던 게 너무 의도적인 접근이었다. 그냥 감투역이 아니라 중정 등 뭐 어떤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나온 행동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았죠. 예. 그리고 곽이 그 당시에 반유신 데모에 뭐 조금 더 기한 게 없기 때문에 만일 끌려가도 학생회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도 지금 뭐 처벌받거나 이렇게 구속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그 중정에 적극 협력했던 건 겁먹고 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의의 판단, 그리고 동료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걸 보고도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미행이나 도청 때문에 한 건 절대 아니다. 예. 적극적 협력이다. 그 군사법정에까지 나와서 가까운 선배 동료들을 직접 지목해서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다고 운운하는 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협력, 소극적 협력이 아니지 않느냐.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국민 TV 뉴스. 공정 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계속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금은 미국 뉴욕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유엔 기후정상회의와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재미교포들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가 이어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을 하루 앞둔 어제 재미동포들이 뉴욕 맨하튼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예. 300여 명의 시위대는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후 4시쯤 뉴욕 총영사관 앞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세월호 침몰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의 영정사진과 홍성담 작가의 박근혜 대통령 풍자 걸개 그림인 세월 5월을 들고 유엔 본부 앞까지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예.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재미동포들 명의의 공동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총체적 무능함을 드러내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수백 명 아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월호를 잊지 못하는 뉴욕 사람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한 일부 한인들은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박 대통령 일정에 맞춰 뉴욕 거리 곳곳에서 기습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박 대통령이 유엔 본부로 이동하는 시간에 맞춰서 그 길목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예. 미시 USA 회원들을 비롯해서 미국 교민들이 진행하는 광고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모금이 진행 중이라고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 광고가 박 대통령 방문을 맞춰서 뉴욕타임즈에 실리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광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현지 시각으로 24일 뉴욕타임즈에 실릴 예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미주 주부들이 진행한 광고 모금에서 27개국 1,629명이 참여했는데요. 예. 광고비 모금 목표액인 58,273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만 원을 며칠 만에 돌파해서 총 65,820달러, 약 6,800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번 광고에 대해서 광고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직무유기를 전 세계에 고발하는 형식의 광고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예. 광고 시안의 그림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마리오네트라고 하죠. 인형을 실로 묶어서 그 실을 조정해서 연출하는 인형극을 뜻하는데요. 마치 이 줄 인형극처럼 세월호에 연결되어 있는 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손가락 마디에 연결되어 있고요. 다시 박근혜 대통령 손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검은 손에 다시 실로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 광고 상단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
박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연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광고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뉴욕타임즈의 광고가 또 어떻게 실리게 되는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이제 광고가 나오게 되면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캐나다 방문 중에 한 캐나다 FTA를 체결하는 것에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FTA 체결로 인해서 현대기아차 그룹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 한국과 캐나다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한 캐나다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타와의 캐나다 국회의사당에서 스티븐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는데요. 한 캐나다 FTA는 양국이 향후 10년 이내에 수입액의 99%를 자유화함으로써 사실상 관세를 완전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FTA 체결로 현대 기아차 그룹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된 반면 농축산업은 최대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승용차 관세를 3년 새에 철폐할 계획입니다. 예. 또 자동차 부품에 있는 관세율, 또 타이어 등의 관세도 즉시 혹은 3에서 5년 이내에 철폐하는 내용을 합의해서 역시 수출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산품을 수출하고 에너지 자원과 농축산물을 캐나다로부터 수입하는 구조인 만큼 한국 농축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와대 측은 농업부문 보완 대책으로 2조 1,000억 원가량의 재원과 기술 개발로 농축산업 피해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했지만 농촌경제연구원은 한 캐나다 FTA가 내년에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향후 15년간 국내 농축산물 생산 감소액은 4,806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국회에 한 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향후 대통령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미국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밤에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만남은 이번이 4번째인데요. 예.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동부가 국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늘과 내일 열리는 유엔 기후 정상회의,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유엔 사무총장 주최 글로벌 교육 우선구상 고위급 회의 등에 대해서도 반 총장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밤 기후 정상회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내일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4명, 모레 경찰에 다시 출석을 해서 대질조사 받을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김영기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 수석 부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을 모레 오후 1시에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추가 소환 대상자는 김영기 전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병권 전 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입니다. 경찰은 김 전 위원장을 제외한 3명이 혐의를 일부 또는 전면 부인하고 있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벌이는 한편 그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예. 특히 김 전 수석 부위원장은 싸움에 연루된 행인 4명 중 특정인 1명에게 맞아서 이가 부러졌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범죄 사실을 더 명확하게 하고자 추가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모두 예정된 시각에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예. 이상우 고발뉴스 기자가 감독으로 데뷔한 작품인 영화 다이빙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서병수 부산시장이 다이빙벨 상영을 중단하라 이런 압력을 넣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예, 영화 전문지 시내 21에 따르면 부산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일련의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입장을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산영화제로서는 예정대로 상영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초청작으로 공표가 된 사항인데 정치적인 이유로 이 영화를 취소하는 것은 부산영화제 19년 정통성을 배반하는 일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시내 21은 만약 예정대로 상영한다면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는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가 부산영화제 측에 이미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올해 부산영화제 예산은 123억 5천만 원인데 이 중에서 부산시 예산은 60억 5천만 원이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는 정부 예산이 14억 6천만 원이다. 당장 부산시로부터 아직 교부받지 못한 25억 원이 목이 조일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고 예. 영화제가 끝나면 감사하니 뭐니 해서 한바탕 푸닥거리를 피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기자도 글을 남겼는데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영화를 제작했다. 안보를 걱정한다는 매체들이 앞다퉈 영화 내리라 라며 비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가소로운 자들 밤새 물어뜯거라. 진실은 두렵지 않으니 라고 적었습니다. 예. 누가 먼저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가 끝났는데 주민들의 계속된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 결과지 않습니까? 네. 예, 착공 이후에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 밀양 765kV 송전탑이 착공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한전은 오늘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에 있는 99번 송전탑을 끝으로 밀양 지역 송전탑 69기를 세우는 공사를 모두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밀양 송전탑은 지난 2008년 8월 착공 이후에 공사 중단과 재개를 11차례 반복하다가 지난해 10월 공사를 다시 시작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완공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고리 원전 북경남 변전소 송전솔로 건설 사업에 해당하는 울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경남 양산시 등 5개 시군에 필요한 송전탑 161기는 모두 완공됐습니다. 이 사업 구간 가운데 특히 밀양의 경우에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주민 2명이 분신하거나 음독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 측은 공권력의 폭거, 금전 매수, 주민 분열로 세운 송전탑을 그 어떤 주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 대책위 측은 오늘 오전 밀양시청 앞에서 송전탑 공사를 강행한 한전과 공사 과정에 투입된 공권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밀양 송전탑 대책위와 청도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공동 성명서를 냈는데요. 예. 청도와 밀양의 돈봉투 주민 매수 사건에서 시공사라는 공동 연결고리가 밝혀지고 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 소식을 좀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교수가 방한 중인데 한국의 불평등 문제 지적하면서 정부의 담배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예, 피케티 교수가 어제 JT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예. 한국의 경제 성장이 성공적이었다라면서도 지금의 3%대 성장률이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케티 교수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만 지나면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낮아져 자본 수익률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자본 축적이 늘면서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피케티 교수는 더욱이 한국의 조세 정책은 불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최근 담배세 인상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피케티 교수는 담배세 등 간접세는 주 소비층인 중산층에 영향을 준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으로선 과도한 부에 대한 누진세 부과가 낮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현행 소득세 체계는 부자들의 부만 불려왔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30년간 최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세율 상한선이 계속 낮아진 것이 특히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케티 교수는 제 견해에서 한국은 소득세 최고 한계 세율을 너무 내린 것 같다며 부자들에 대한 세율 감면이 좀 과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택시 운행 연한을 늘릴 것이다라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택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죠. 예, 전국 택시 노조연맹과 민주택시 노조연맹은 오늘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연장 방침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꾸로 가는 택시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이어 택시회사 중형 택시의 차량을 현행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한계 운행거리도 75만 킬로미터까지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노후 차량을 늘리고 사고 위험을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단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기업 애로 해소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제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상 택시의 운행 연한은 2,400cc 미만 법인 택시는 4년,
개인 택시는 7년, 2,400cc 이상 법인 택시는 6년, 개인 택시는 9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사망자 수가 7년 만에 감소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50대 남성 사망자와 자살 사망자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군요. 예,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는 26만 6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0.4% 줄며 7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도 526.6명으로 1년 전보다 0.8% 줄어서 4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대부분 연령층에서 사망자가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50대와 60세 이상에서 80세 이상에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50대에서는 남성 사망자가 여성의 2.8배에 달했는데요. 주요 사망 원인은 암이 인구 10만 명당 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살 사망자는 14,400명으로 1년 전보다 1.9% 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8.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2.1명을 크게 웃돌며 여전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국제 소식 살펴보면은 미국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죠. 예, 미 국방부는 시리아 내에 있는 IS, 이슬람 스테이트를 상대로 공습을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에는 동맹국들도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공습에 전폭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등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습 지역은 시리아 북부 라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2시 40분입니다. 이어서 이슈 분석 시간인데요. 이강윤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담배와 주민 자동차세 등 3대 증세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요즘 말이 많죠. 예. 정부 계획대로 하면은 특히 서민들의 세 부담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피부로 느끼는 건 굉장할 겁니다. 경제 전문지죠. 머니투데이라는 신문에서 이 세 가지 3대 증세를 다루게 될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더군요. 의견을 하나하나 꼬박꼬박 물었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담배세하고 주민세 인상은 반대하는 의원이 여야 모두 합쳐서 말이죠. 훨씬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정부가 기어이 밀어붙인다면 인상폭 이런 것에서 좀 내려가는 또는 뭐 논란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정부 마음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예. 우선 기획재정위원회라고 이제 나라 곳간 틀어지고 있는 것이죠.
담배의 이제 국세인 개별 소비세를 새롭게 부과하는 정부 방안에 대한 응답 의원 20명 가운데 12명, 그러니까 60%입니다. 이게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머지 40%는 뭐 이제 찬성 또는 유보인데요. 60%를 넘었고 개별 소비세를 새롭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게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포인트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난 6월 4일 선거 때 왜 자치단체장들 다 뽑았지 않습니까? 서울 어디 경상도 어디 이렇게 그곳들의 살림살이에 직결되는 것이죠. 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나 유보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증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니만큼 여론 수렴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건데, 아무래도 의원들은 정부와는 달리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반대가 많다. 예, 그런데 예. 새누리당이 지금 158석 아닙니까? 그래서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하게 행동 결집령을 내리고 무조건 통과, 이것을 당연히 밀어붙이겠죠. 당정 고유의 채널에서는 그게 오갔을 테니까.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관심입니다. 또 하나, 영업용 자동차세 있지 않습니까? 택시나 무슨 화물 트럭 이런 거 굉장히 생계하고 직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지금 자동차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승용차 흔히 말하는 자가용 그거 말고 영업용 자동차세를 3년 이내에 2배로 인상하겠다.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100%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3년 내 2배로 올리려는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중 47%가 유보, 반대가 37%.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유보와 반대를 합치면 당연히 80%에 넘는 거고요. 예. 찬성하는 사람은 3명,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금, 적어도 인상률이 정부 생각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번 회기 내에 어떻게든 처리를 하려고 여당을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이외의 당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을 포함해서 지금 진보당, 정의당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의 그 공조체제라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요. 세금 올려서 좋다는 국민은 옛날부터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서양에서도 그렇고요. 내년에 이제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밀어붙이는 건데, 자칫 잘못 다루었다가는 2016년 4월에 있게 될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담배세 같은 것은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업용 자동차세도 물론이고요. 예. 네. 그러면은 그 여야 지도부도 이제 입장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들입니까? 물론 예상하시다시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 세 가지 세금의 인상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아주 확고히 했죠. 예. 담배값이 국제 시세에 비해서 너무 싸다. 그리고 주민세나 자동차세 올리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많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항상 돈 없다고들 우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중앙이고 지방이고, 그러니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올리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해석의 여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우리한테 떠넘겨서 이러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올리려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시장이나 도지사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에 반면에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대표는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 증세로 서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건 야당이 늘 하는 얘기고요. 철회돼야 한다 이랬고, 공개 토론도 제안했죠. 지금 김무성 대표에게. 예.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당히 사실 지금 좀 정치적으로는 곤궁한 입장인데, 비대위원장도 내려놨고, 그런데 원래는 급이나 카운터파트를 따지자면은 상대당의 같은 역할을 하는 이완국 원내대표하고 TV 토론이나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한테 나하고 이 증세 문제 가지고 얘기하자. 이것은
실제 그 토론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자신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도 읽혀지지만 어쨌거나 이번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이슈를 고르라면은 증세 논쟁입니다. 예. 그리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은데 정치 개입만큼은 근절시키겠다는 이병기 국정원장의 다짐과는 다르게 정치 문건 의혹을 받고 있는 간부가 영전을 했다고 하는데 뭐 어디 이래서야 국정원장의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항용쓰는 뭐 속담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뭐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들 항상 취임할 때는 국내 정치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지금 이병기 전 주일대사죠. 옛날에 한나라당 차떼기 이른바 정치자금 사태 때 돈 심부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논란 끝에 취임을 했는데 정치관여 근절하겠다고 취임 일성으로 강조는 했지만 노골적인 정치 관여 계획을 담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돼서 검찰 수사선상에까지 올랐던 인물을 추모 씨인데요. 최근 국정원 1급 고위 간부로 1급 간부면 올라갈 수 있는 정무직이 뺀, 그러니까 안기 부장과 국정원장과 1, 2, 3차장을 뺀 그냥 국정원의 직원으로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 간부죠. 그 1급 고위 간부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적어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던 사람은 설령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꼭 중용해야겠다 싶더라도 그 논란이 완전히 사실 무근인 걸로, 무혐의인 걸로 밝혀져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이 되는 건데요. 그 노골적인 정치관여 계획을 담은 문건이라는 게 이겁니다. 무슨 사람들 생각과는 조금 달리 반값 등록금 대책의 이제 문제점을 이렇게 총괄 작성한 건데요. 국내 정보 이번 인사에서 지난달 말에 있었습니다. 안 국정원 정기 인사가 국내 정보 수집을 총괄하는 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국내 정보 수집 총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국내 정치 관여를 한다면 가장 업무 근접성이 높은 부서에 지금 최고 책임자로 간 것이죠. 실무 책임자로. 그런데 이 추모 국장은, 이번에 승진한 추모 국장은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던 작년 5월에 이 문건의 존재를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정치관여 의혹이다 이런 말이 일어나니까 부랴부랴 국정원으로 슬며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 청와대에 놔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복귀를 받은 국정원 측에서는 어쨌거나 문제를 일으켜서 복귀했으면은 뭐 근신을 시킨다거나 적당한 수준의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영전을 시켰어요. 징벌은커녕. 그래서 이병기 국정원장이 한 말이 결국은 허언, 믿을 수 없는 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의혹이 제기된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조금 복잡하지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이 사건 자체가 좀 복잡은 하네요. 이른바 좌파에서 이제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이라는 게 이 문서의 제목입니다. 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 공세를 차단하자 이제 이런 건데 2011년 6월에 작성됐습니다. 길이는 A4 용지 한 장으로 짧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반값 등록금 운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이면은 이명박 정부 말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반값 등록금이 공약이었지만 지키지 못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시위가 퍼졌고 마침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에는 반값으로 내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막 그때입니다. 그 해당 문건은 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등록금 인상 이퀄 정부 책임 이런 구도를 부각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다. 그리고 일부 종북단체들도 비싼 등록금이 정부 탓인 양 선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정부 책임론이라는 주장은 지난 과오를 망각한 비열한 행태임을 부각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위 움직임에 대해서 뭐 사실 아닌 것도 좀 적당히 섞어가지고 맞불을 놓자라는 말 그대로 정치 관여이자 공작에 가깝죠.
이 문건이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게 정말 국정원에서 만든 거냐 아닌 거냐 가지고 이게 이제 초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 문건에는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국정원의 작성 부서나 보고 라인 등이 국정원 고유의 표기법으로 적혀 있고 국정원은 일반 행정관청과는 좀 양식이나 이런 게 많이 다릅니다. 정보기관의 특성상. 그 다음에 작성자로 표기되어 있는 조 아무개 씨 6급 그리고 함 아무개 씨 4급 4급이면 과장급입니다. 꽤 높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번에 승진한 추국장이 당시에는 팀장이었는데 그 추팀장의 실명, 직책, 연락처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연락처는 대외비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를 봐도 국정원 작성 문서라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을 국정원의 정치관여 금지법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검찰은 수사를 한참 끌다가 작년 10월, 그러니까 2년이 훨씬 지난 10월 작년에서야 국정원 문서와 양식이 다르다 하면서 각하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은 그 봐라, 검찰이 2년 동안에 수사했는데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하면서 그걸 들이대고 있는데 일부 사정기관 당국자들, 특히 국정원 사정에 밝은 검찰이나 사정기관 당국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정원 문서는 원래 복사를 하면은 폰트가 바뀌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아닌 거가 바로 드러나 버리는 거죠. 마치 우리 5만 원권이나 1만 원권에 보면 이렇게 은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조가 불가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생산된 문서는 복사를 하면 바로 폰트가 바뀌어 버리니까 폰트가 바뀐 뒤에는 이게 국정원 문서인지 아닌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져 버리는 것이죠. 원본과는 당연히 폰트가 달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검찰은 고민 끝에 다른 물증이 없으니까 각하 처분을 한 것으로 아는데 위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서라고 해서 정치관여를 안 했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국정원 문서가 아니라고 말하기엔 힘들다. 오히려 폰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정원 문서일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뉴스브리핑 시간에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 네.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거쳐서 미국에 도착을 했고 근데 이제 교민들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 묵게 돼 있는 호텔 앞에서 피켓팅하고 그런 사진들이 지금 인터넷에 이미 보도가 되고 그러고 있죠. 캐나다에서는, 이에 앞서 캐나다에서는 일방통행길이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가야 되는데 대통령 행렬 차량이 그 일방통행을 무시하고 아마 경찰의 협조가 있었는지는 제가 현지 소식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방통행을 역주행하면서까지 이렇게 이동하기도 했다 그러죠. 이제 미국에 도착했는데 교민들이 홍성담 화가라고 그 민중계열 화가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예. 광주 비엔날레에 박근혜 대통령 부녀,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과 현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풍자한 걸개 그림을 냈었는데 논란 끝에 전시를 취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다른 보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그림 같은 거 앞세우고 그다음에 세월호 관련 그림이나 사진 이런 거 들고 피켓팅 시위하겠다고 예전부터 예고를 했었고요. 유엔과 유엔 건물과 묵게 되는 호텔 앞에서. 그리고 한편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버클리 대학이라고 꽤 유명하고 명문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 출신들 한국에도 많고요. UC 버클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 연설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항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담은 교내 공식 간행물이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어제 한국 시간으로 뉴욕에 도착한 박 대통령 일행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외 그리고 김영 한국인 출신이죠. 세계은행 총재 등과 함께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뉴욕 일정이 끝날 때까지 우리 교민들 특히 세월호 관련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교민들의 항의 시위는 곳곳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1차 경호 책임이 미국에 있고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의 시위 양상이라는 게 피켓팅 정도인 것이지 그렇게 극렬하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